여러분, 잠시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보세요. 이 작은 기계 하나면 우리는 모르는 언어를 1초 만에 번역하고 인공지능에게 그림을 그려줘라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야흐로 인류의 기술이 정점에 달한 21세기입니다. 이제 세상에 해독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비석부터 깊은 바닷속 고래의 언어까지 분석해내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최첨단 인공지능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철통 같은 암호 애니그마를 깨부순 천재 수학자들도, 심지어 전 세계의 정보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FBI와 NSA의 네로라 하는 암호 해독가들도 전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버린 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딘가 깊은 땅속에 숨겨져 있거나 소실된 게 아닙니다.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멀쩡히 보관되어 있고 인터넷에 고화질 스캔본이 전부 공개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여러분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발견된 이후 지난 600년 동안 지구상의 그 누구도, 노벨상을 받은 천재들도, 슈퍼컴퓨터도 이 책의 첫 문장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악마의 책이라 불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고서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도대체 이 낡은 양피지 책에는 무엇이 적혀 있길래 인류의 지성을 비웃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책장 속에 그려진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 기괴한 식물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현대과학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그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의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이 기묘한 책이 세상에 드러난 건 1912년입니다. 폴란드계 미국인 서적상 윌프리드 보이니치가 이탈리아의 한 오래된 수도원 도서관을 뒤지다가 발견했죠. 표지에는 제목도 저자도 없었습니다. 펼쳐보니 알 수 없는 문자와 기괴한 그림들이 240페이지에 걸쳐 빼곡했죠. 보이니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보물임을 깨닫고 즉시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가짜라고 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서적상이 중세 느낌으로 조작한 위조품 아니냐는 거였죠. 하지만 현대과학이 이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2011년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팀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양피지는 1404년에서 1438년 사이에 만들어진 진짜였습니다. 잉크 역시 그 시대의 것이었죠. 즉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전,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소가죽을 벗겨 만든 진짜 중세의 유물이라는 겁니다. 자, 진품인 건 확인됐으니 읽어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인류의 좌절이 시작됩니다. 적혀있는 문자는 영어도 라틴어도 그 어떤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동글동글하고 꼬불꼬불한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요정 언어나 외계어 같은 생전 처음 보는 문자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미지의 언어에 보이니치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미치광이가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낙서 아니야.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니 소름 돋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지프의 법칙이라는 강력한 통계적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든 가장 많이 쓰는 단어와 두 번째, 세 번째 단어의 사용, 빈도 사이에는 일정한 수학적 비율이 존재한다는 법칙이죠. 아무 의미 없는 낙서나 무작위 암호는 절대로 이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니치 필사본의 문장들은 이 지프의 법칙을 소수점 단위까지 완벽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문법과 어휘 체계가 확실하다는 증거죠. 더 무서운 건 필기체입니다. 보통 책 한 권을 손으로 쓰면 틀린 글자를 지우거나 머뭇거린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 유창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저자에게 이 언어는 암호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모국어였다는 뜻입니다. 글자를 못 읽으면 그림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림을 본 학자들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책의 앞부분 100페이지는 식물 도감입니다. 113종의 식물이 아주 정밀하게 그려져 있죠. 문제는 이 식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는 백합인데 잎은 엉겅퀴 같고 꽃은 전혀 다른 종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여러 식물을 억지로 합성해 놓은 듯한 모습이죠. 현대 식물학으로 정체가 확인되는 건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멸종된 고대 식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행성의 식물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생물학 섹션이라 불리는 부분에는 수십 명의 나체, 여성들이 초록색 액체가 찬 거대한 튜브나 수조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튜브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모습이 마치 인간의 혈관이나 장기 혹은 거대한 생체 실험 장치처럼 보입니다. 기억하세요. 1400년대는 현미경이 발명되기도 전입니다. 세포나 난자 같은 개념은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현대의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 그림들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포 분열 과정이나 난소의 단면을 도식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미스터리 마니아들은 이 책이 미래에서 온 의료 기록이다, 혹은 초고대 문명의 생명공학 기술서다라고 주장합니다. 중세의 지식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들이니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지난 100년간 수많은 천재들이 도전했습니다. 2차 대전의 전설적인 암호 해독가 윌리엄 프리드먼도 평생을 바쳤지만 이건 인류의 지성을 넘어서는 것 같다며 실패했죠. 최근에는 인류 최강의 무기, 인공지능이 투입됐습니다. 캐나다 연구팀이 최첨단 AI에게 400개 언어를 학습시킨 뒤 이 책을 던져줬습니다. AI는 이 문자가 히브리어를 섞어 만든 암호일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죠. 사람들은 드디어 600년 만에 비밀이 풀린다 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AI가 번역해낸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녀는 사제와 집주인 그리고 나에게 추천을 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문법만 맞을 뿐 맥락이 전혀 없는 헛소리였습니다. 그 뒤로도 농부가 빛을 먹었다 같은 문장만 쏟아냈죠. 결국 학계는 AI의 번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둑 챔피언을 이긴 알파고 같은 AI도 600년 전 양피지 한 장 앞에서는 무력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 책의 정체는 뭘까요? 가장 현실적인 가설 중 하나는 세기의 사기극이라는 설입니다. 중세엔 신비한 책이 황제들에게 비싸게 팔렸습니다. 실제로 1600년대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현재 가치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이 책을 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어쩌면 당대의 천재적인 사기꾼이 황제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지푸의 법칙까지 고려해서 아주 정교하게 아무 의미 없는 책을 만든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일 겁니다. 반대로 금지된 지식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 종교 재판의 눈을 피해 여성들이 몰래 공유했던 피임이나 출산에 관한 비밀 지식 혹은 사라진 아즈텍 문명의 약초학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실제로 책 속 식물 중 하나가 멕시코 토종 식물과 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화성에 로봇을 보내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 손안에 있는 낡은 책 한 권조차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은 600년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우리에게 너희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비웃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언젠가 이 책의 첫 문장이 완벽하게 해석되는 날,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류의 새로운 역사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무덤 속의 사기꾼이 우리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과연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날, 우리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류 최후의 미스터리, 보이니치 필사본이었습니다.